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시황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부터 이제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리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다수가 이렇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어제 이제 미국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2008년 이후로 최대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또 다른 시각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연준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높을 줄은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높아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이 테크 종목들, 뭐 테슬라는 뭐 다른 악재가 있었지만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는 뭐 스타벅스까지도 거의 3%대 이렇게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행의 그 이제 이동 수단을 이제 1순위로 그 자동차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가, 미국은 지금 주유소가 난리가 났다고 해요. 막 줄 서서 지금 다 기름 파가려고 하고, 뭐 절도 행위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장은 어제 많은 종목들이 빠졌지만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엑선 모빌이라든지 이제 쇠브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셀브론인가요? 네, 그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종목들도 뭐 약간 엄청난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로 치면은 약간 그 중소형 에너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금호석유, 뭐 이렇게 석유 들어간 종목들이 막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상승률 1위 종목들이 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막 90%막 60%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 해소가 될까? 이제 이게 저는 제일 고민이 되고, 이 지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가 이제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좀 더 생각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유동성을 회수, 이제 뭐 진짜로 테이퍼링 이후로 긴축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할 텐데, 지금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코로나 이제 피해가 컸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그 수치도 이제 세밀하게 보면은 그냥 거의 생활 소비재 위주로만 약간 집중돼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 거라서, 일단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저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4월 달의 데이터인데, 당분간 이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 달도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5월 달, 한 6월 달 그래도 2분기까지는 계속적인 이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이제 소비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종목들도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전략은 이제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두지만, 왜냐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턴어라운드 될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럴 때가 올 거고, 근데 그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을 뭔가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지금 계속 뭐 5월달, 6월달까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성장주 위주의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금 뭐 신규 종목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미국 쪽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종목들, 에너지,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여행,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뭐 소비가 일어나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그 휠라 홀딩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자회사 중에 그 미국의 그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아큐시네트인가? 네, 아큐시네트라는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옷을 사려고 하는 인구가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유의 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장주가 끝은 아니기 때문에요. 성장주는 그냥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일단 성장주는 가지고 가되, 근데 이제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 시드머니가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약간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좀 길게 그 성장이 거의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위기를 이제 헤쳐나가려면은 이 성장세가 더 좋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기점이 이제 저는 일단은 그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증시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부터는 이제 뭐 어 이제 성장주에는 약간 비중을 늘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비중 확대는 당분간 어려움. 그래서 지금 이제 생기는 이런 시드 머니들로는 소비주, 소비, 그냥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네. 경기 민감주 위주의 이런 종목으로 가다가 이제 이 종목들이 또 이제 한 번쯤 죽어갈 때쯤 이제 수익이 날 거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단은 2분기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민감주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다가 이제 그걸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그걸로 성장주 재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춰서 자기가 목표하는 수익률, 제가 그래서 그 설문을 했어요.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렸는데 뭐 10% 손절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제 저도 일단은 생각은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한 3년 이상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금액이라서 좀 기다릴 테지만, 그래서 제가 설문을 한 것도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얼마큼 좀 감내를 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도 한번 해보려고, 제 생각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문을 올렸던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설문 참여 안 해주셨다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영상을 촬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문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략들을 제가 최대한 머리를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 이제 국내도 안 좋았지만 어제 뭐 다우나 나스닥도 안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또 4%나 이렇게 빠져서 시작이 됐네요. 근데 지금 이제 다행인 것은 일단은 나스닥, S&P 500 지수 선물이 약간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미국장이 또 어떤지 계속 좀 예의주시하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진짜 미국장 보는데 너무 진짜 뭔가 무섭더라고요. 아, 나스닥이 또 2%대 이렇게 하락이 나와 버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새벽 1시쯤.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 그 이호석 팀장님이 영상을 좀 급하게 올려주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또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일본도 빠지고 대만도 빠지고 그 TSMC가 어제 뭐 하한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대만도 빠지고 있고 중국도 빠지고 있고 네 지금 거의 다 빨간색이래 파란색이 많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증시 자체가 좀 분위기가 언제쯤 좋아질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그때쯤 매수에 좀 손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약간 망언이 있으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이제 엄청난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 이 시장들이 조금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1조 넘게 막 1조, 2조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다시 분위기가 잡혀야 이제 외국인도 다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어제는 잘 버텨줬는데 그래도 오늘은 약간 이틀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역시나 버티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뭐 장중에는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87%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 좀 2.8% 정도 밀려서 네, 2750원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일단 2만 원대에서는 조금 주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고요. 이제 증시 분위기만 좀 잡히면은 이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은 뭐 차트를 떠나서 증시 분위기상 일단은 매수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계속 관망을 해야겠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뭐 낙폭이 너무 크지는 않아서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낙폭이 크게 나올 그 부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뭐 악재가 이제는 진짜로 이 ABL 바이오의 뭐 약간 기업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뭐 엄청나게 또 하락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지표들도 다 발표가 됐고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어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수도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 이제 ABL 바이오도 요 정도 선에서는 좀 주가가 어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뉴스를 좀 계속 보면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다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좀 기울거나 아니면은 좀 성장주가 다시 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뉴스들도 나오고 보인다 하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요, 진짜 50만 원, 뭐 100만 원이라도 경기 민감주에 지금은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ABL 바이오는 일단 2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7일까지가 그 마지막 이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
약간 이제 실적이 당연히 그 적자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네, 2만 50원, 그 다음에 2만 원 선을 만약에 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19,750원 지지해주는지 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17일이 그 1분기 실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사줬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도 좀 불안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ABL 바이오는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네, 일단은 주봉이 좀 아쉬운데 네, 일단은 만약에 이번 주가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약간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2만 원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약간 도치 모양으로 마무리되고 다다음 주부터 좀 상승이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좀 다들 정리를 하고 싶다 하는 그 답변이 제일 비율이 컸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네 올해 안에는 못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좋은 호재가 터진다고 하면은 네 올해 안에는 저는 충분히 3만 원 넘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도 뭐,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바박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ABL 바이오는. 물론 이때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지만, 바로 빠바방, 빠바방. 네. 이렇게 빠바방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드팩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양봉으로 좀 나와줬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가 1차적인 라인으로 좀 세워놨던 여기 저가가 어디죠? 71,700원이면은 일단 72,000원은 지금 약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다는 것은 일단 72,000원 정도는 지지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72,000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 시가 71,600원. 네, 71,600원을 살짝 이제 터치를 했어요. 71,700원까지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러면 일단은 71,600원 선은 조금 지지를 해주고 올라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매드팩토는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좀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매수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매드팩토는 이제 분봉으로 조금 네, 분봉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1,700원까지 빠졌다가 네,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오후에는 좀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조정을 보여줬지만 일단은 다행인 게 그 제가 라인을 좀 세워놨던 그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는 무너졌죠. 여기는 한번 무너졌고 여기는 무너졌다가 네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글쎄요 내일 그러면은 한 76,000원 넘게 좀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8만원 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월 24일 저가가 일단 7만원까지 아래꼬리를 좀 그렸으니까 근데 일단은 요 정도는 좀 받쳐준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래도 오늘 지수도 더 빠졌는데 오늘은 좀 매드팩토가 방어를 해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래 조금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조금 받쳐준 느낌이었고 네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벡터 서티 기술 이전으로
매출 영원을 벗어날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매출이 발생되면 이제 주가가 갑자기 팍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초록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드팩토는 아마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약간 조금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2일 어제 나온 기사네요. 그렇죠. 매드팩토는 연내, 네, 올해 안에 벡터서팁을 기술 수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이 기대감이 좀 실리려면은 이제 6월달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처음에 그 ORR이 16.6% 이렇게 나왔던 것은 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였는데 이번에는 2배로 늘었어요. 대상자가 50명으로 늘었는데 이제 50명으로 늘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으로도 연구를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데이터가 좋다.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충분히 폭발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6월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치료제들이 ORR이 거의 1% 정도 되거든요. 1% 수준. 근데 그 약들은 그 대상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네, 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드팩트도 이제 점점 연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과 그다음에 이 기사가 그래도 약간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드팩토의 주가를 조금 반등을 만들어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바이오 종목들 매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다음 주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내일 또 양봉이 나오면은 뭐 내일은 한 7만 원 5천 원 선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내일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실릴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스코텍은 오늘 네 2.93% 빠져서 일단 36,0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또 며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네, 오스코텍은 일단은 네, 좀 더 오스코텍도 올해 안에는 지금 그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까지는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오스코텍이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매드팩터는 저는 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충분히 모아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못해도 한 44,000원 이상까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어디 갔죠? 갑자기 리셋이 되어버렸네. 네, 오스코텍은 그래서 이제 점점 횡보를 하다가 이제 5일선 위로 좀 올라오면서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 부분들은 44,000원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저처럼 만약에 이때 이제 1월 달에 이 JP보험 컨퍼런스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이 악재가 터지기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 갭을 회복할 때 한 57,000원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딱 그 갭 하락하고 회복을 했을 때 52,000원 선, 네, 52,000원 선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지금 걱정이 많은 종목이죠.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지노맨 컴퍼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이제 3.48% 이제 계속 빠지면서 38,800원까지 좀 빠졌습니다. 이제
네,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저는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 갭,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여기 갭이죠, 여기 갭. 여기 갭을 메꾸면 37,850원 정도 됩니다. 이제 37,800원에서 종가 기준으로 37,000원. 네, 종가 기준으로 37,000원이니까 일단은 37,000원까지 좀 지지해 주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제 지노맨 컴퍼니. 네.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좀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요. 지금 가장 아마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손실이 가장 큰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따로 영상을 준비를 주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완전히 뭐 빠질 때까지 다 빠진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뭔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뭔가가 어떤 부분이 될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모가를 이탈을 했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이제 요 정도에서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최근 이제 어 네, 일단은 자회사 이슈 자회사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그 병영 임상 1상을 지금 거의 이제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상 계획까지 그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1상이 일단은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좀 나와 보고, 그 다음에 이상 진입까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올해 안에는 일단은 1상은 마무리되고 2상이 진입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미리 해놨잖아요. 지금 계약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로 뭐 7만원, 저도 8만원대 매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평단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지노맨 컴퍼니는요, 충분히 지금 저점을 잘 잡는다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는 그 마이크로 바이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놔서 그런지 뭔가 그 마이크로 바이옴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저는 지노맨 컴퍼니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우연히 또 그 작년 12월 말에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그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가 매수를 하게 된 거고, 저는 제 의사로 제가 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공부도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38,800원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주씩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주씩 모아 가신다면은 저는 좋은,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올 것도 없어요. 이 임상 뭐 실패할 것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지노맨 컴퍼니가 어디 뭐 먹고 나르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분노를 하시거나 너무 후회하시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로 내 심리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기업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마음의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는 거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냥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뭐 공매도 대상도 아닌데다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좀 차분하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갭 매꾸러 한 37,000원까지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더 빠지면은 진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제 첫랩.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노맨 컴퍼니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좀 걱정이 크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첫랩 보겠습니다.
자, 첫랩도 지금 진짜 많이 빠졌어요. 거의 지노맨 컴퍼니랑 그 차트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뉴스가 있었던 고바이오 랩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때 장대 항봉 한번 서가지고 좀 오르나 싶었더니 그대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뉴스가 나와주니까 이제 이상 진입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왔죠. 그게 없었으면 여기서 아마 쌍바닥 만들고 또 29,900원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지노맨 컴퍼니는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데다가 이제 임상에 대한 이런 소식도 지금 나올 게 없다 보니까 학회 때 조금 받쳐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데 지금 일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상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니까요. 이상 진입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그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잡아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7,000원에서 38,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저는 물타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차분히 기다려 보면서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는 뭐 당장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시장 분위기 안 좋다가도 이 바이오 종목이 진짜로 그런 게 뭐냐면 갑자기 뭐 임상 소식 하나 딱 떠버리면은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차라리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노맨 컴퍼니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관심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오늘 네, 5%나 더 빠졌고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SK 이제 대장주 먼저 좀 봐야겠죠. 네, SK 하이닉스도 오늘 그래도 양봉이긴 한데 그래도 네, 개파락을 했어요. 이제 1.67% 완전히 지금 추세를 이탈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아이고, 전기가 나오네. 삼성전기도 많이 빠졌네요. 네,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공매도도 했어요. 이제 공매도도 있었고 지금 78,5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주주 그러니까 국내 주주분들이 몇 명이었지? 100만 명인가? 아무튼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국내 1등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추세를 이탈을 완전히 해버렸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럴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시총도 이제 500조를 찍었던 데가 이제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벌써 460조까지 좀 빠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이 2분기도 좋을 거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021년에는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한번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장기의 목적으로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10년 만기 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에 한 주씩만 모아 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눈여겨봤던 종목들 네, 심택도 오늘 많이 빠졌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또 언제 이렇게 빠졌나 싶을 정도로 반등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네, 일단은 효성첨단 소재는 힘이 좀 있어요. 네, 힘이 좀 있고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받쳐주는 느낌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들은 뭐냐면 앞으로 좀 회복이 되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분기 뭐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좀 낙폭이 적은 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 현대차는 오늘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왔네요.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이제 방어를 해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아 기아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 둘 중 일단 완성차 종목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제 현대나 기아를 지금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로 여행 가야 되니까 많이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할 것 같고, 현대차는 지금 그 이제 제가 그 MLB, 그러니까 미국 야구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스폰서 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미국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만약에 쇼티지 그 이슈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다,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못 움직이는 이유가, 실적도 좋은데 못 움직이는 이유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약간 기대감만 있어도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아나 현대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종목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만도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만도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흘러내렸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종목 이름이. MC넥스? 근데 MC넥스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카메라 그게 이제 핸드폰 쪽이다 보니까 이게 MC넥스는 일단은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단자, 대한이 아니고 한국단자였군요. 예, 한국단자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단자도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단자는 뭐 차량용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차가 팔려야지 이제 한국단자도 부품이 계속 공급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주는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네, 오늘은 철강도 많이 빠졌어요. 철강도 많이 빠졌는데 포스코를 한번 매수해볼까 하다가 오늘 포스코가 그래 주가가 좀 방어를 해줬었는데 5일선 물고 있었는데 무너졌네요, 마지막에. 네, 오후에 쭉 무너졌네요. 그래서 지금 3% 빠졌는데, 네, 포스코는 일단은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1선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철강은 앞으로도 일단은 2분기까지는 좀 좋을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는 일단 21선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네, 21선. 이제 철강주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네요. 네. 5일선을 이제 다 깨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21선을 지지해 주는지 다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휠라홀딩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5일선 이제 회복을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아마 휠라홀딩스는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6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매수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요즘 시장이 막 매수를 쉽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다른 종목들로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로 물을 타보자, 지금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바도 오늘 이제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빠졌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요 이제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몇 개가 확정이 되면 화이자 그 뉴스가 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음 갑자기 근데 글쎄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뉴스가 뜨면 그때 주가가 확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몇 년 더 가져가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쉽네요. 자, 그다음에 동부제철. 네, 동부제철은 지금 5일선에 그래도 딱 물려 있는 상태네요. 많이 빠졌는데도 약간 이탈을 했나요? 지금 5일선에 딱 이제 걸쳐 있죠.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제철은 한번 계속 좀 관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철강이나 해운 조선으로는 아직까지는 해볼만한 종목이 저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5일선이 무너졌으니까 일단 21선을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동부제철은 지금 5일선에 딱 터치를 해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좀 반등이 나오면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아직까지는 더 갈 자리는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YG가 지금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YG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콘서트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콘서트로 지금 매출이 엄청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YG도 만약에 코로나가 좀 더 정상화된다? 저는 그러면 YG도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매출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엔터를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번, 근데 엔터는 약간 그 돌발 악재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열애설이 터진다든지 약간 그 소속사 연예인들의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주가가 또 약간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될 테지만, 저는 YG 엔터는 일단은 뭐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은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주식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 있는 현금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종목들 보면서 뭐 진짜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2만원 수익 내면은 그 100만원으로 2%만 내도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2만원으로 지금 ABL 바이오 한 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종목들을 요즘은 계속 이제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오소프트인데요. 이제 지오소프트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오아시스 마켓에서 뭐 새벽 배송 관련된 종목인데, 이 뭐 마켓컬리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상장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오소프트는 일단은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지오소프트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오소프트도 약간 성장주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일단 업황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저 종목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건산업인데요. 이건산업도 지금 이제 오늘 6%대 급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딱 21선에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 21선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산업은 이제 얘가 그 뭐 리모델링, 뭐 창호, 그 다음에 뭐 바닥 이런 합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기업인데요. 어 이제 그 주택, 그러니까 약간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면은 이제 더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솔로몬 제도에서 그 조림 사업을 합니다. 조림 사업을 하는데 그 나무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산업은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도 지금 계속 주택 수요가 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나 이런 합판 이런 것들도 원자재이다 보니까 이건 산업도 한번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총도 일단은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한번 넘었다가 지금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언덕을 지금 넘었잖아요, 그죠? 여기 넘었다가 지금 조정 받았으니까 뭐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한 주 마무리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고, 또 주말에도 영상을 한번, 아니면 주말에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커뮤니티도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시장은 힘들지만 우리의 일상까지는 너무 괴롭히는 것은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